과세 표준이 이제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의해서 두 가지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세금 산정할 때 기준되는 거고, 그게 일정한 금액으로 표기되면 뭐가 되고 종가세가 되고, 일정한 수량이나 건수에 뭐가 돼요? 종량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갑이 이번에 자, 토지를 취득했어요. 토지. 자, 토지가 취득되었어요. 이때 이 토지가 자, 취득한 면적은 50평이고요. 취득한 금액은 1억이에요. 1억. 그럼 이때 그럼 갑은 땅을 샀으니까 당연히 무슨 세 내야 됩니까? 취득세 내야겠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럼 세금도 계산해 봐야지. 어떻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계산하면 돼요. 참고로 취득세는 기본이 4%거든요. 기본이 4%. 그러면 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해야만 이렇게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될 거냐? 취득한 가격 1억을 곱할 거냐? 취득한 면적 50평을 곱할 거냐 이거예요. 뭘 곱해야 돼요? 그죠? 취득한 가격 1억을 곱해야지. 1억 곱하기 4%면 얼마 나옵니까? 400만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금 산정할 때 이렇게 기준되는 금액, 요 금액을 뭐라 합니까? 과세 표준. 이고, 지금과 같이 이 금액이 1억 원이라고, 자,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합니까? 종가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1억이 아니고 50평이라고 표기가 됐다면, 만약에 50평으로 계산된다면 50평이 과세 표준일 거고, 대신 금액이 아니고 면적이니까 50평 가지고 계산된다면 그때 뭐라 합니까? 이를 그죠? 종량세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 산정할 때 어떤 모태가 되는 게 이렇게 금액적 요소면 종가세고, 그게 금액이 아니면 종량세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세금은 다 종가세예요. 거의 대부분은 어떤 금액적 요소에 의해서 세액이 산출돼요. 금액적 요소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금도 종량세인 게 있어요. 일부 세금도 종량세인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볼 건데 일단 하나만 제가 적어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뭐가냐면, 대표적인 종량세가 나중에 보겠지만, 자, 등록 면허세에서 말소등기입니다. 이 말소등기 같은 경우는 금액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몇 개 혹은 몇 건, 그래서 몇 건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가 돼요. 몇 건. 그러면 보통 이런 이제 말소등기 같은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정한 어떤 금액에 의해서 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럼 결론, 항상 과세 표준이 뭐예요? 세금 산정할 때 기준되는 거, 이때 두 가지. 일정한 가액에 의한 게 있고, 일정한 수량이나 건수에 의한 것도 있다는 거, 자, 기억합니다. 자, 이제 곱하기 세율인데, 자, 세율은 뭡니까? 얘는 이 과세 표준의 곱하기 대상이에요. 과세 표준의 곱하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의 곱하기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미 법에서 다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몇 프로? 아까 했죠? 취득세 기본 몇 프로? 4%. 그 다음에 저희가 다 아는 것도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는 몇 %예요? 부가가치세. 그렇죠? 물품 금액의 10%. 그럼 그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이미 법에서 무슨 세금은 몇 프로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세율도 제가 둘로 구분할게요. 첫째는 자, 표시 방법에 의한 구분인데, 세율 표시 방법에 의한 구분인데, 자, 방금요 위에서 봐요. 이 위에서 과세, 여기 보세요. 이따 적으시고요. 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못 적으면 나중에 적으면 돼요. 자, 분명히 아까 과세 표준의 표시 방법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죠? 하나는 종가세, 하나는 종량세. 그럼 아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었어요. 그럼 지금 과세 표준 표시 방법이 두 가지니까, 그럼 당연히 세율도 몇 가지? 당연히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가. 그래서 표시 방법에 의해서 이게 퍼센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몇 원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퍼센트를 보고 뭐라고 칭하냐면 저희는 정률, 셈율이라고 칭하고 몇 원 보고 뭐라 합니까? 정액, 셈율이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세율도 두 가지가 나오냐? 나온 이유가 과세표준 두 가지니까. 그러면 항상 과세표준이 종가세만 있는 게 아니죠. 종가세도 있지만 어디 있어요? 종량세도 있었어요. 그럼 종가세일 때는 곱하기 퍼센트로 가고 종량세일 땐 곱하기 몇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야만 세금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종가세일 때는 퍼센트 이거 뭐라 합니까? 정률이라고 하고 몇 원 보고 뭐라 합니까? 정액이라고 를 구분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세율도 표시 방법에서 두 가지가 된 이유는 뭐? 과세표준의 종류가 몇 가지니까. 그죠? 과세표준 종류가 종가세, 종량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세율도 당연히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퍼센트 언제? 과세표준 뭐일 때? 종가세일 땐 항상 퍼센트가 되는 거고 종량세일 땐 항상 몇 원이 되는 겁니다. 몇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세일 때, 종량세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요거는 지금 좀 복잡한 건데요. 요것도 다음 주에 다시 나옵니다. 두 번 지금 할게. 이제 세율 적용 방법이에요. 이제 표시가 아니고 세율 적용 방법에 의해서 이걸 또 둘로 구분해요. 요건 다음 주에 다시 할 겁니다. 적용 방법에 의해서 또 나눠. 그래서 첫째 뭐가 있냐면 비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세율.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누진세율. 이 둘로 구분해요. 적용 방법에 의해서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가 있고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이 비례세율은 뭐냐? 얘는 그냥 뭐는 몇 프로? 아까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였어요? 10%. 비싼 거 사도 10%고 싼 거 사도 10%예요. 근데 누진세라는 건 뭐냐면 세율 자체가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 세율 자체가 점증하는 거야. 점증. 그래서 비례세는 아까 뭐 취득세는 몇 프로? 4%, 부가가치세 10% 하는 거고 누진세는 6에서부터 뭐 35%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하면 헷갈리니까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그래서 표시 방법에 의해서 정률과 정액이 있고 다시 적용 방법에는 뭐가 있대요? 비례세가 있고 누진세가 있다. 일단 요 정도만 알고 다음 주에 이거 다시 보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교재를 볼게요. 교재 25쪽 갑니다. 세 번째. 자, 과세표준 나와 있죠? 자,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액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2번. 이때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가액이나 금액에 의해서 세액이 산출되면 이건 뭐가 돼요? 종가세가 되고 수량이나 면적 등에서 산출되면 뭐가 됩니까? 종량세가 돼요. 그래서 항상 과세표준 표시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일정한 가액에 의할 것이냐, 일정한 수량 등에 의할 것이냐 해서 종가세, 종량세 두 가지입니다. 네 번째, 자, 세율 부분인데, 자,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이나 금액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율을 곱한다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률이 되는 거고, 자, 금액을 곱한다면 뭐가 됩니까? 정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2번.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기되는 종가세는 뭘 곱하고? 비율을, 즉, 퍼센트고,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되어 있으면 뭐, 일정한 금액을 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인 원칙이면서 약속이에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세표준의 표시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종가세도 있었고, 종량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세율도 당연히 몇 개? 그죠? 두 개. 그래서 종가세일 땐 곱하기 퍼센트, 종량세일 땐 곱하기 몇 원 이렇게 각각 나누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됐고, 넘겨 봅시다. 자, 5번에 보니까 이제 세액의 계산 과정인데, 그 계산 과정에서 맨 위에 있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죠. 항상 모든 세금은 다 똑같아요.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액이 계산되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봤고 여기까지 뭐 내용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약간은 좀 혼동될 만한 거 몇 개 있었지만 일단 내용 자체가 그다지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법이 아마 그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 여타 과목에 비해서는 아마 접근하기가 매우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일단 접근은 좀 용이해요. 또 평소에 저희가 이제 세금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근데 접근 용이한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즉 본인이 이거 뭐 만만해 보이는데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랬다가 평생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잠깐 덮어두시고요. 이 과목도 내가 접근 용이해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이제 26주 6번의 징수 방법인데 그래서 이 징수 방법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죠.